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매그스와 QLD 분할 매수 17주차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 보셨듯 분할 매수 종목 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매그스와 QLD 중 QLD는 그대로 유지하고 매그스만 디램 ETF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니깐요.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매그스를 버리고 디램으로 갈아탔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7종목으로 불리던 빅테크들을 버리고 왜 저는 디램으로 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M7의 시장 주도력 약화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나스닥 100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QQQN과 M7의 동일 비중을 투자하는 매그스, 그리고 M7 외 종목에 투자하는 엑스맥의 수익률 비교한 결과입니다. 5년 누적으로 보면 매그스가 압도적입니다. 지난 5년간 M7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반면에 M7을 제외한 나머지 93종목으로 구성된 엑스맥은 매그스의 누적 수익률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이 몰리는 매그스에 투자하는 게 맞았습니다. 자, 이번엔 같은 종목들을 올해 연초 대비로 놓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순위가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나스닥 100 전체에 투자하는 QQQM이 가장 수익률이 좋고 그 다음은 엑스맥, 매그스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매그스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그스가 시장 전체 대비 오버퍼폼하지 않게 된 것이죠. 교체를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균등 비중의 한계점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올해 연초 대비 M7 종목들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구글은 17.6%, 엔비디아는 13.0%로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21.6% 하락했고 메타는 마이너스 12.6% 하락, 테슬라는 마이너스 10.9% 하락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7종목이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 매그스는 펀드 운용 보수를 제외하고 나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매그스는 균등 배분이다 보니 7종목 모두가 잘해야 압도적인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매그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균등 비중의 한계입니다. 교체 이유 세 번째는 주가는 돈 쓰는 기업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이 잘 오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탑 전략가는 한 분석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스펜더가 아닌 캐펙스 테이커에 투자하라. AI 스펜더는 AI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지출하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반면에 AI 테이커는 엔비디아를 포함하여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반도체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AI 스펜더인 빅테크들은 캐펙스 투자 비용을 매년 천문학적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무려 7,250억 달러가 지출 예정이며 이는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캐펙스 비용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데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30%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의 캐펙스 비용 증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익 증가로 이어집니다. 돈은 투자 비용이 늘어나는 빅테크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가는 반도체 기업들이 버는 거죠. 교체한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포워드 PER 차이 때문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포워드 PER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으로 현재 주가를 나눴을 때 나오는 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수가 작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M7 종목들은 대부분 20에서 30배 사이를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는 유달리 높은 185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그스 가중 포워드 PER은 27.4배입니다. 반면 디램 ETF를 구성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예상되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포워드 PER이 거의 12화입니다. 일부 웨스턴 디지털이나 시게이트 같은 기업은 40배가 넘어가지만 이들은 메모리가 아닌 하드디스크 관련 저장장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가중 평균으로 보면 9.3배로 앞서본 매그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최종적으로 비교해보면 디램의 구성 종목들이 매그스의 구성 종목들보다 3배 정도 더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매그스가 아닌 디램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종목을 바꾼 이유는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바뀐 종목을 기준으로 매매 원칙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째, 디램과 QLD는 반반 비중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CNN 공포 탐욕지수 일별 데이터를 사용하며 탐욕 이하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익스트림 그리드가 나오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수익률이 20%가 넘어가면 일부라도 매도를 고려하고 추후 재매수를 통해 복리 효과를 노린다입니다. 최근 공포 탐욕 지수는 쭉 떨어져서 37까지 하락해서 공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계열로 보면 5월 초 정점이던 공포 탐욕 지수가 쭉 하락해서 현재 바닥에서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공포 탐욕 지수와 매그스, 디램 그리고 QLD의 주가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매그스는 상대적으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QLD와 디램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걸 보면 현재 나스닥의 주도 섹터가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별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QLD는 수익이 높아져서 $100 언저리에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265주 남아있고 평균 매수가는 $82.79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실현 수익은 $8,726이고 평가액은 $25,946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 기준 수익률은 18%이지만 차익 실현 금액을 합산하면 58%까지 올라갑니다. 매그스는 교체 매매를 위해 전량 매도를 했고 현재는 보유 수량이 없습니다. 누적 차익 실현은 $702입니다. 새롭게 매수한 디램은 현재 보유 주식이 295주이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보유 주식 기준 수익률은 10%이고 중간에 크게 차익 실현을 한 번 해서 수익금 포함하면 39%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17주차 성과를 합산해보면 현재 매수 총액 $4480, 평가 총액은 $48,576이고 누적 차익 실현 금액 $15,300를 합산하면 누적 수익률은 50.31%입니다. 17주 만에 수익률 50%면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디램 ETF의 구성 종목들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포워드 PER과 PEG 레이시오의 흐름을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포워드 PER을 보면 1월 대비 많이 올라가기 했지만 국내 메모리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매우 저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로 보여지는 키옥시아, 마이크론, 샌디스크조차도 11에서 13 수준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디램의 주가는 싸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번엔 PEG입니다. PEG는 앞서 구한 포워드 PER을 EPS 성장률로 나눈 수치입니다. 1 미만이면 성장 대비 매우 저평가로 보는데 샌디스크는 0.07 마이크론 0.12, 디램 가중으로 봐도 0.17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성장 대비 극도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앞에서 포워드 PER이 40이 넘었던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이 0.5 수준이니 말 다 했습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는 여전히 디램 구성 종목들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매 계획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피어기 때문에 하락 시 적극적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특히 포워드 PER과 PEG가 모두 낮게 나온 디램 기업들 위주로 매수할 생각이며 ETF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디램과 QLD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소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